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변동성 심하게 보이는 종목들 많았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좋은 분위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3%가 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도 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0.4% 가까이 코스닥 지수 올라왔고요. 코스피 지수도 0.5%대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저희와 화요일마다 함께 또 해주고 계시고요. 화목 이 시간.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께서 오늘부터 합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목요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쪽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반도체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사실 많이 높긴 했어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대로 나왔지만 앞으로가 사실 걱정되긴 하죠. 블랙웰이 4분기에 출하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이후가 사실 걱정되기도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엔비디아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 정규장과 시간 외거래에서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동조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또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 해볼게요. 황유한 팀장님. 어닝콜 내용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같이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아침 실적 발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어제부터 어제부터 아니면 지난주부터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번만큼은 좀 딱 정확히 예상치만큼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면 예상치보다는 이제 사실 가이던스 4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예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들을 보면 딱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제부터는 사실 블랙웰 지원 출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뉴스가 나왔었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없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GPU 시장이 더 커지느냐, AI 시장이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굳이 나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과연 AI와 관련 섹터들이 더 커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아마 고민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년이나 가봐야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니면 정말 실적 따라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또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때마침 자사주가 어제부터 100만 주씩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어제도 100만 주 신청을 했고 오늘도 100만 주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주가에 조금 그래도 전체 주식수에 비하면 큰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수급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일단은 무사히 넘긴 것 같고 지금부터는 HFM과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소부장단까지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또 좋은 종목들 분명히 또 다시 튀어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정말로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빅 이벤트를 우리가 무난하게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 HBM 관련한 종목들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에서는 또 희비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보합권에서 약간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강보합 갔다가 보합 갔다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여기서도 종목 잘 골라봐야 될지 박철순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예. 사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가이던스는 조금 예상보다 좀 아쉬운 수준이 좀 나왔었지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전방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바뀐 건
아닙니다. AI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나지 않았고 실제 AI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전 산업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GPU에 대한 수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죠.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속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전 섹터를 통틀어서 사실 엔비디아만큼 이익 성장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시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더 테마주에 오히려 휩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대표 종목 그 안에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안에 있는 밸류 체인들은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BM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보합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꽤 많지만 오늘 뭐 TSE라든지 ISC 같은 경우는 뭐 4%대, 8%대 급증이 나오고 있고요. 뭐 테크행도 6%대, 그다음에 펜트론이라든지 뭐 KC텍 이런 기업도 각각 9%대, 2%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편차는 있고 반도체 종목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뉴스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 꼭 참고하셔서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일단 대응하시고 삼성전자는 약간은 아직은 좀 일정에 됐던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되고 나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고 그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쪽에서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좀 증권사 리포트 보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황유현 팀장님, 테슬라 쪽에서도 HBM4를 주문한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요, HBM이 차기 승부처로 좀 부각이 되는 걸까? 확실히 이쪽 섹터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계속 HBM 모멘텀은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게 조금 더 시기적으로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약화되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테슬라와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드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뉴스들도 사실 그쪽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PC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뭐 빅테크 회사들이 HBM 수요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초과 공급인지 정말 적절한 수요인지 또는 정말 지금의 된 투자들이 정말로 나중에 큰 돈을 다 벌어다 줄 수 있는 투자인지까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GPU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한테는 일단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쯤 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HBM 쪽 시장 신규 진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하이닉스의 HBM과 관련된 독주 시장은 분명히 조금은 슬로워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소부장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2차 전지가 작년에는 모든 주식들이 2차 전지와 엮여있는 주식들이 다 같지만 올 여름에 반등 줄 때는 사실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 HBM과 관련된 섹터들도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까지 이제는 HBM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HBM 관련 섹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궁금한 게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끝이 났나? 이게 얼마 못 가나 싶었는데 오늘 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56,000원은 확실히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박철수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아직 삼성전자는 불확실성 제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자사주 효과에도 제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워낙 또 SK 하이닉스와 비교가 많이 되는 회사잖아요. 일단은 엔비디아향 납품이 안 됐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 요소였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엄청난 낙폭을 보였었는데 일단 그나마 뭐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일단 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은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의심을 좀 해볼 만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기술주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가 네.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 중에 SK하이닉스를 살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성이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 주가 부양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회사 측에서 일단 주가를 어떻게 보면 받쳐주기 위해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불과 이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기 직전보다는 좀 더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이제 많이 통과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적극적인 비중 매수는 역시나 엔비디아 쪽 관련된 네. 호재가 좀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사야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HBM 관련해서 확실한 뉴스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저점은 확실히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반도체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가장 또 궁금했던 게 바이오 쪽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코스닥 쪽이 오늘 상당히 부진하고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내에 있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줄여서 알보리라고 하던데 오늘 이쪽이 급락이 정말 심했거든요. 근데 빠르게 또 낙폭을 만회하면서 알테오젠은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아직 하락권에 있지만 보로노이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알테오젠 오늘 주주분들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황유현 팀장님. 네. 일단은 급락이 크게 나왔다가 회복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승 전환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최근에 큰 걸까요? 어제장에서도 사실 올랐다가 그렇죠. 급락했다가 네. 하루하루 좀 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은 다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나오고 또 신규로 들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지금 일단은 워낙에 좀 바이오 네. 섹터 전체 자체가 코스닥 자체에서 좀 많이 올라왔었죠.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들까지 해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이오 비중이 사실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들은 외국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금 비우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었죠. 이제 최근에 그 사례로 가장 많이 밑에 있었던 종목 중에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가장 좋았던 엔터 주식들이 사실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종목을 좀 팔아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년도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이동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일단 1번이었는데 어제 이제 3시 이후에 좀 사실 급락은 사실 다들 모두를 잘 당황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매도세가 오늘 장 아침 10시까지도 이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부르는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최근에 나왔던 관련된 알테오젠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약간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소문들, 유상증자라던가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 아니야라는 해석으로 시장이 많이 유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이슈들은 사실 모두 다 아니었던 걸로 판명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죠. 판정승이 이제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막상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수급의 약간 리밸런싱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달, 지난달 주도주였던 섹터들이 오늘 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오늘은 또 방산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내려왔고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밸런스가 맞춰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서 다음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는 당연히 바이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주도해왔던 바이오의 그 주도주들이 일단은 크게 밀렸고요. 아직은 단기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중기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주간 추세선들은 아직 이탈을 훼손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바이오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마 계속 순환매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알테오전의 잠재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작년부터 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많이 오른 건 맞고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맞는데 여전히 벌어들일 가치라던가 현금 흐름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부터는 여차하면 이런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기는 하지만 여차하면 지금의 우리가 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이 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아슬아슬한 과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은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사주를 취득한다, 추가 매입한다라는 뉴스 전해졌고 일부 소각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이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연이틀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똑같이 간다면 셀트리온도 주가 우상향 이어질 수 있을지 박철순 이사님, 일단은 오늘의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랑은 좀 다르게 갈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오늘 자사주 매입 효과를 또 받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주가의 어떤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원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이 아직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2달 정도 이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제약협회 일정에서도 사실 지금 시밀러 2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3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었고 사실 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허가 품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도 역시나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격을 좀 인하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을 육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을 다 종목들이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부터 시작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4분기에도 이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금 미국의 어떤 대선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도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낙폭을 보인 이후에 반등이라면 최소한 매물 저항이 있는 곳까지는 충분히 단기로도 베팅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한 6, 7개월 정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단에 있는 가장 큰 저항이 될 수 있는 매물 저항은 한 19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1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충분히 또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바탕으로 해서 우상향할 수 있지만 또 19만 원대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테마 쪽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위고비 출시 앞둔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잘 가서 그때는 기대가 많고 눌릴 때마다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실비실 거리는 건지 위고비 출시 효과는 이제 끝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물론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성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그냥 기다려도 괜찮은 걸까요? 황유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비만 치료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펩트론이 먼저 예. 주가가 먼저 쉬어기 시작했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하고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법도 한 위치였습니다. 다만 그 언제냐를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인 거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한 1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오늘 10만 원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도 우리가 비만 치료제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위고비도 위고비지만 아직도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라던가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사실 위고비가 거의 한 1년 15개월 정도, 1년 3개월 정도 걸려서 한 15% 정도 빼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꽤 비싸고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더 기간도 단축하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비용도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비만약의 치료제에 대한 그 수요들은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가 우리가 예전부터 삭센다부터 있긴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방광기 먹는 제형을 변경시켜 준다라던가 뭐 주사에서 먹는 제형으로 또는
이제 반감기를 좀 늘려준다라던가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나올 거고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좀 더 가능성은 좀 있다 보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 센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좀 지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센티가 좀 안 좋은 상황, 그리고 투자 심리 많이 위축돼 있다 보니 이렇게 좀 종목별로 갈리기도 하고 잘 가던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투자하기가 까다로운 요즘인데 그것만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도 휴전과 평화 협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루하루 나오다 보니 진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 하루 오르면 방산 내리고 방산 오르면 재건 오르고 일단 재건이 오늘 또 올라가죠. 삼부토건 25%대 급등, 히림 뭐 등등의 종목도 여전히 강합니다. 확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협상 의향도 있는데 오늘 재건이 오른다는 건 확실히 전쟁 휴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또 재건 강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평화 협상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될까요? 사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투자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거의 뭐 1,000조 되는 규모의 어떤 재건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면 당연히 재건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실적 레벨업과 더불어서 주가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종전이 언제 될지 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일단 수익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인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히림 같은 경우도 한 12%대, 뭐 다산네트워크스, 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지금 26%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테마가 끝나면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좀 단기 매매로 가시고 빠르게 수익을 확보한 이후에 일부 비중만 추가 상승에 좀 베팅하는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아주 성장성이 좋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분들, 이제 수익권을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확보하시고 일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만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다만 좀 중장기로 보기 좋은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을 우리가 대장주로 보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회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게 뭐였냐면 폴란드를 이제 전초 기지로 해서 해외에 있는 이제 자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수주를 따오겠다라고 해서 네. 본격적인 회사의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미글로벌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유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장비 업체 중에 세계 1위죠. 캐터필러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진성 DEC. 이렇게 뭔가 실적과 바로 연동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빠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을 챙기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끌고 가자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을 본다면 확실히 또 숫자로 낼 수 있는 쪽이죠. 한미글로벌이나 진성TC, 유신 같은 종목들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도 이 뉴스에 따라서 같이 잘 가서요. 일단은 중소형 건설주 앞서 말씀해 주신 한미글로벌도 있었지만 그게 또 막 퍼지고 있습니다. 보면 모듈러 주택, 뭐 굴삭기, 농기계 등등 종목을 고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순환매 도는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떤 부분에 제일 집중해야 될지 좀 고민됩니다. 중소형 건설, 뭐 농기계, 뭐 모듈러 주택, 네. 집중해야 될 거는 저는 지금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재건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간밤에 사실 며칠 전에 또 급락도 했었잖아요. 전쟁이 더 계속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간밤에 그 각 대표들이 하는 코멘트에 따라서 사실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 리스크 관리 자체가 좀 어려운 섹터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재건한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지역들을 보면 사실 돈바스 지역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평야입니다. 예. 사실 재건을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네. 지금 재건 테마는 주식하고는 다르게 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테마주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미 글로벌도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던 전진건설 로봇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TYM이라던가 이런 쪽도 괜찮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삼국이 협상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까지 콩고물이 떨어질 게 얼마나 있을까? 그냥 근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가는 네, 다르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막상 휴전이 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테마주는 제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뭐 지금 가장 강한 섹터가 가장 좋은 섹터라고 봅니다. 재건 안에서도 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 좋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쪽 섹터를 대장으로 인식하고 현재 주도주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갑자기 간밤에 뭐 급진전이 돼가지고 현실화됐을 경우에 세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매우 큰 비중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하에서 조금 이제 적정한 규모 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안에서의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에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 이사님께서도 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조금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 주셨고 종목 압축해 주셨죠.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이 가니까 방사는 또 내려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뭔가 방산이 위축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재건이 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그동안 몰렸던 수급이 좀 빠져서 그런 건지 오늘의 하락 이유를 좀 찾아봐야겠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방산주가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걸까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급등했던 섹터들 중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방산주 탄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지금 뭐 현대로템이 7%대, 한화 시스템이 11%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시스템 세 개의 사업이 다 좋다 뭐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가장 리스크는 뭐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확실히 이제 그 휴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큰 테마였던 우크라 재건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인 성향에서라면 지금 예를 들어 부채를 차입해서 만약에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중장기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또는 신규 적분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시 또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방산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무기 수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성비 좋고 납기일 빠른 국내 방산주들은 수혜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우리 글로벌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레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충분히 기대감이 또 있고요. 더 기대감이 있는 건 이제 폴란드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2차 물량에 대한 계약 기대감도 있죠. 거기다가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주를 맡길 만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기다리셨다가 관망을 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면 매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추가 매수는 약간 쉬고 계시다가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과 보유자의 로 나눠서 좀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주항공으로 가볼 텐데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많죠. 거기다가 국내에서 재사용 발사체 사업화한다 뭐 이러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도 분명히 호재가 만발한 것 같은데 주가도 좀 날아갈 수 있을지 오늘은 일단 뭐 좀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팀장님의 관점은 어떠세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일단은 지금 테슬라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발사 성공을 했죠. 일단은 기존에 로봇팔로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발사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세론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사익실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관련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테슬라, 스페이스X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더는 이슈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어떤 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관련주 그 당선인의 관련주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관련주로서는 좀 트레이드가 서너 달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트럼프 1기 때 수혜로 예상됐었던 금융이나 전통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취임 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상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취임하고 나서야 좀 주가가 밀리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대표적인 수혜 이제 그 테슬라 트럼프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 엮여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앞으로 매매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더 길게 보면 이제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까지 해서 길게 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나 테슬라 쪽으로 직납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딱 매매할 만한 섹터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도 테슬라와 좀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대응한다면 매매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산, 우주항공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정유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쪽이 낙폭 과대의 어떤 섹터인데 정유주가 최근에 좀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보면 거의 6%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대한, 유화나 뭐 SO일 등등 다 올라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시세가 이어질지도 고민이 많이 돼서요. 이사님,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던 쪽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 건 반갑지만 충분히 또 매물대 막힐 가능성도 우리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상승이?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가장 또 이 상승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계속 저가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죠.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면서 우하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그렸던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종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유가가 좀 올랐죠. 일단 지금 북해 쪽에서의 어떤 이 생산에 차질이 좀 생겼다는 부분들도 나오면서 유가가 살짝 튀어 올랐죠. 그러면서 유가 상승의 어떤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정유주들이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5%대, SO일이 한 2%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이익이 갑자기 개선되기에는 사실상 유가의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좀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일단은 화석연료를 더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 베팅할 타이밍은 오겠지만 아직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비중을 많이 싣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